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할 거는 SIR 모델 이론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곧바로 엑셀을 적용하면은 왜 이렇게 적용할지 이해를 못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SIR 모델이 무엇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 해요. 우선 SIR 모델은 S, I, R로 이루어져 있죠. S는 영어로 susceptible people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I는 impactable people, 그리고 R은 removed people을 의미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SIR 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염병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있으면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감염군이라 그래요. 임팩티브 모델. 근데 전염병이 걸리기 전을 후보를 민감군, 전염병에 지금 민감한 상태다 라고 해서 민감군이라고 해서 S를 붙인대요. 그리고 R은 removed people, 뭐냐면 완치군이에요. 감염이 끝나고 완치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의구심이 아니라 SIR 모델은 조금 수학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해요. 어떤 가정이냐면 한 번 완치되고 나면은 다시 걸리지 않는다. 우리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완치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완벽한 전염병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제가 알기로는 SEIR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여러분 조사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엑셀로 또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 감염자가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걸린다고 가정하는 거죠. 걸릴 수 있다. 이런 모델링도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한번 완치되면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 그걸 가정하는 SIR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은 이 화살표를 보면은 민감군에서 감염군으로, 감염군에서 완치군으로 되는데, 완치군에서 다시 민감군으로 되진 않죠. 그쵸. 완치군이면 이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군에서 다시 감염군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죠. 완치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SIR 모델에서는 이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SIR 모형을 모델링 할 건데, SIR 모델에서 고려하는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얼마나 쉽게 감염되는가, 전염되는가. 전염은 전염자에서 민감군으로만 일어나죠. 그죠? 한번 완치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쵸? 이게 첫 번째 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전염을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전염된 상태로 무한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며칠 뒤에는 이제 완치가 되죠. 며칠 뒤에 완치되는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하자 이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이 모델에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하는 이제 그 변수로서, 첫 번째 베타라고 읽어요. 이거를 베타라는 전염률을 고려하고요. 델타라는 감염 기간을 고려합니다. 우리 베타라는 전염률 같은 경우는 질병의 종류,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질병은 전염률이 엄청 셀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은 전염률이 진짜 약할 수도 있죠. 그쵸?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베타가 크고 작고가 결정되고, 두 번째는 인구 밀도. 아무래도 서울같이 밀집된 도시에는 조금 더 베타가 올라가겠죠. 전염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위생 습관. 예전에 프랑스 같은 데서 위생이 더러워가지고 그 흑사병인가? 그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흑사병이 잘 돌지 않죠. 왜냐면 위생 습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이 더러운 경우, 그런 경우도 전염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등등 엄청 수많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SIR 모델을 사용할 때 베타가 구하기가 어렵대요. 어려움. 그죠? SIR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질병에 대해서 SIR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베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염 기간이죠. 감염 기간 델타는 비교적 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 몇 명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누구는 7일 동안 감염됐네, 누구는 5일 동안 감염됐네, 쭉 평균 내보면, 평균적으로 대충 6일 정도 감염되는구나 해서 델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델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항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몇 명을 조사하면 되니까.
이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 볼 텐데, 예, 한번 어려워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봐요. 뭐냐면 일단, 우리 첫 번째 이걸 생각해 보죠. 전염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전염되는 상황. 일단, 감염자랑 접촉한다고 모두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코로나 같은 데 걸릴 때 생각해 보면, 기차에서 감염자랑 스치기만 해도 막 감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진짜 그 감염자랑 같이 있을 때 보면 감염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엄청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감염자랑 접촉한다고 모두 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접촉수라는 거죠. 이거를 감염자에 비례하긴 비례하는데 또 감염률에도 비례한다 해서 우리 베타 I를 전염되는 접촉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접촉수. 그죠? 베타 I. 그냥 베타 I로 접촉되면 무조건 감염되는 거예요. 일단 상황이. 약간 막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이 느낌만 한번 가져보죠. 그죠? 그리고 베타 I라는 감염수와 접촉한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은 민감군,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완치군이 있고 감염군이 있어요. 이 중에 이 감염자들이 민감군이랑만 접촉할 때 감염이 발생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하루 총 감염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타 I, 의미 있는 접촉수가 전체 중에 민감군이랑만 접촉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루 발생 총 감염자를 베타 I 곱하기 n분의 s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 감염자예요.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감염 기간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한번 예시로 생각해 볼게요. 가령 감염 기간이 4일이라고 합시다. 즉 4일이 되면 딱 완치되는 거예요. 그때 딱 그날 저녁에 밤에 조사했는데 감염자가 총 20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평균 회복하는 사람 수는? 이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당일 20명 중에 감염자의 종류는 총 지금 4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날 저녁에 조사했을 때, 밤에 조사했을 때 오늘 감염된 사람이 조사되기도 하고 어제 감염된 사람이 조사되기도 하고 이틀 전에 감염된 사람이 조사되기도 하고 3일 전에 감염된 사람이 조사하기도 되죠. 4일 되면은 이미 4일 된 사람은 완치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총 감염된 종류는 4종류인데 SIR 모델에서 가정하는 거는 이 4종류 인원이 모두 균등하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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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완치된 인원은 이 전날의 3일 전 감염된 사람으로서 총 5명이 완치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 5명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전체 감염자 중에 4를 나눈 거. 그쵸? 감염 기간을 나눈 인원만큼 돼요. 그래서 우리 델타분의 I가 당일날 완치 인원이라는 거죠. 그날 완치 인원. 종합해보면 베타 곱하기 I n분의 S 이게 그날 하루에 감염되는 인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델타분의 I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날 완치자라는 거죠. 그쵸? 이걸 이제 이용해서 모델링 할 거예요. 우선 S의 관점에서 보면은 T라는 날에 T라는 날에 민감군은 어떻게 되냐면 전날에 비해서 줄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줄냐면 전날에 비해서 그날 감염된 사람만큼 줄겠죠. 그죠? 그죠? 그날 감염된 사람만큼 줄겠죠. 전날 감염된 사람만큼. 이렇게 줄게 되고, 그리고 완치자를 봅시다. 완치자 같은 경우는 늘어요. 얼만큼 느냐면, 그날 완치된 사람, 그쵸? T-1일 완치된 사람만큼 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IA를 봅시다. I. 감염자. 감염자를 보면 그 전날 감염자에 비해서 일단 늘긴 늘어요. 유입되죠. 전날에 감염자들이 유입돼요. 그리고 또 줄어요. 얼마큼 줄냐면 그날 완치된 사람이 줄어요. 마이너스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SIR을. 그죠? 민감군, 전염군, 완치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SIR 모델은 이렇게 미분이 있죠. 미분으로 된 방정식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 미분 방정식의 다이나믹스로 우리가 이렇게 동력학으로 SIR 모델을 모델링 하는데 우리 엑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은
딱딱 표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델링한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수열 형식이거든요. 수열 형식. 수열 형식으로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엑셀에 적용하기 위해서 변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엑셀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미분 방정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 이 얘기예요. 네. SIR 모델 이론 강의가 어렵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때 혹시 질문을 하면 잘 기억해 두고 이해가 안 가면 저를 또 찾아오세요. 제가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